결국 집값이 하락했다. 집 좀 팔아주세요. 결국 이 말이 사실이 됐어요. 집이 안 팔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지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요. 이번 주예요. 이번 주. 11월 18일 결국 21주 연속 상승을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0.00%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거죠. 5개월 만에 떨어진 겁니다. 5개월 만에. 2024년 5월 20일에 0.01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5개월 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만에 지금 마이너스 0.01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집값이 떨어진 거죠. 뭐 예상했던 일이라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관진 TV를 계속해서 봐 오신 분이라면 이게 지표가 계속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지표가 실질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지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이 말입니다. 2024년 11월 20일이 9만 건이 넘습니다. 9만 274건이에요. 1월에 7만 3,929건에 비하면 22.1%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매물이 늘어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울의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평균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요. 일반적으로 한 4만 5천 5만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8만 5천 개의 매물이 되면 좀 과잉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9만 개가 넘어섰잖아요. 9만 개가 넘어서니까 주택시장에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급이 매물이 과열되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거든요. 사는 사람이 집을 깎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을 하다가 아니 뭐 300만 원만 깎아주시죠. 300만 원 깎아주고 계산을 사인을 합니다. 그만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서울에서 여기저기서 수도권에서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수도권을 보면 말입니다. 이번 주 0.01% 오르는 데 그쳤거든요. 어떤 지역은 많이 올랐겠죠. 뭐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 0.01까지 떨어졌죠. 지난 8월 12일에는 0.1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상승폭이 축소된 겁니다. 여기다가 서울은 더합니다. 서울은 0.06까지 떨어졌습니다. 35주 연속 올라가고 있지만 분위기는요. 낙폭을 계속 줄여가는 분위기예요. 8월 12일에 0.32로 5년 만에 최대폭이 상승을 했으나 지금 떨어지면서 지난주도 0.6, 이번 주도 0.06. 지난주도 0.06, 이번 주도 0.06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공급 앞에.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거래가 많아져야 되는데 거래도 줄어들어요. 그러니 떨어진 거 외에는 안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4년 7월에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9,190건입니다. 8월에는 6,430건이고요. 9월에는 3,104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7월에 3분의 1 토막이 났죠. 10월에는 좀 늘어납니다. 3,465건. 아마 4,000건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11월은 굉장히 낮죠. 오늘이 11월 22일인데 797건밖에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매물이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매물이 쌓여가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통계적으로도 지금 떨어진다고 나오는 거고요.
계절적으로도 또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게 11월 말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집값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하면 또 집값이 올라가기는 할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값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서울에 대한 공급도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다가 경제가 내년에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방송에서는요 내년에 집값 폭락한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 저도 봤습니다. 뭐 그 정도로 갈까는 싶어요. 우리 경제가 극단적 위기로 몰리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극단적 위기로까지 갈까 싶기는 해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지금 집값에서는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니까.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 이게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게 실거래가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9월 달에 마이너스 0.01 실거래가가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실거래가 이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10월은요. 10월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11월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빠릅니다. 작년 9월에 1.01%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월에 마이너스 0.01 그럼 10월에 떨어지고 11월에 떨어지고 그러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지표로 봐서는 그런 기운이 가득 넘칩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2022년 제가 임장하자고 말씀을 드릴 때 그때가 사자는 이야기죠. 2023년 제가 임장하자고 말씀을 드릴 때 그때도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진짜 많이 떨어졌었고 2023년에도 떨어졌습니다. 2024년 9월, 10월, 11월, 12월 떨어질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장하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더 지켜보면서 임장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경제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임장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 반드시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왜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여기서 거론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셋값이 안 떨어집니다. 전셋값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걱정이 늘어졌어요. 왜 전셋값은 78주 연속 상승이거든. 78주 연속. 게다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할 생각도 없고요. 폐지할 의지도 없습니다. 정부도 의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78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2023년이에요. 2023년 5월 29일에 0.01%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 지독하게 시장을 보면서 저는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무리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